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뉴머리컬 피처, 숫자형 연속형 피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스케일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이킨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의 그런 스케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선호하면서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스케일링입니다. 이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데이터 말고 그냥 제가 예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쉽게 그 사이킨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받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트랜스폼 한 결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원래는 0, 0, 0, 0, 0이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1, 1, 1,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그렇게 스케일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로는 민맥스 스케일링입니다. 민맥스 스케일링은요. 0에서 1 사이로 값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값도 있는데요. 이 값들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1은 그냥 0으로 두는 거죠. 0, 0 그리고 최대 18이 있는데 이거는 1로 두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민맥스 스케일 1에서 0에서 1까지로 스케일링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건데 정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있다면은 이런 값들로 정규화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제가 최근 안에 조금 되긴 했는데 로버스트 스케일러라는 걸 써봤거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랑 유사한데 이제 평균이나 분산 대신에 미디안이나 아니면 퀀타일인가요? 예, 그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스케일링 하는 작업인데 이 스케일러가 성능이 조금 더 그때 그 당시에 올 초에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데이터에서는 이 로버스트 스케일러가 조금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똑같이 이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사이킨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가지고 학습시키고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가장 또 선호하는 방법이죠. 로그 스케일링 시키는 방법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보면은 지금 이런 값들을 로그 스케일링 해가지고 사실 이 가격 자체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 시켜서 예측을 하게 만들고 다음 타겟 값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럼 타겟 값을 나중에 예측한 값이 원복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원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 취한 다음에 다시 예측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는 다시 변환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 변환시키는 방법은 np.numpy에 있습니다. np.log 1p 해서 로그를 시킬 수가 있고요. 다시 원복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expm1을 적게 되면은 다시 원복을 시킬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시면은 로고 취하기 전에는 요런 값이었는데 로고 취한 후에는 지금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예. 로고 취하기 전에는 요렇게였는데 로고 취한 여기 있네요. 이 단위가 저는 좀 잘못된 줄 알고 보니까 이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점. 그래도 좀 모양이 그래도 조금 예뻐졌죠. 한쪽에 치우쳤었는데 이렇게 조금은 예뻐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스케일링 기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나이를 볼 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잖아요. 그런 것들을 임의로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어를 가지고 제가 구분을 하고 싶다. 저는 뭐 10가지로 하고 싶다 또는 뭐 3가지로 하고 싶다 또는 2가지로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적게 되면요. 지금 원래 이거 제가 디스크라이브 찍어 보면은 그 최소값이 1300이고 최대값이 2만
21만이네요. 21만 정도인데요. 이거를 열등분 하는 겁니다. 열등분 하게 되면은 값을 한번 찍어보면은 이 숫자를 기준으로 열등분을 하게 이 기준점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거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세 등분만 하고 싶어요. 그럼 세 등분만 이렇게 하면은 자, 세 등분을 했을 때 기준점들을 또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아니네. 잠시만요. 0.1이 아니라 그럼 1, 2, 3. 죄송합니다. 이거 5, 7로 해야 되겠다. 5, 8로 해볼까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 1이면은 저 거의 끝이 기준이겠네요. 네, 그쵸. 자, 다시 찍어봐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이 퍼센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 20%, 30%, 40%. 저는 이걸 그냥 숫자로 적으면은 그 등수 그 숫자만큼 구분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1.1 하게 되면 10% 기준점 잡고요. 이거 0.5 하게 되면 50% 기준점. 지금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동일하죠. 50% 기준점. 그리고 1 하게 되면은 100% 기준점 최대값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잡을지를 놓고 이런 식으로 값들을 또 리스트로 받아올 수가 있는 거네요. 이 값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빈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스레스 홀드라 그러는데 스레스 홀드 지금 만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것보다 작으면 0, 크면은 1 이런 식으로 또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레스 홀드 기준으로 해서 제가 B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0, 1, 0, 1 뭐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원래 하기 전에 값을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 디스플레이 B를 찍고요. 그 전에 원래 값이 지금 df 콜이죠. df 콜에서 디스플레이 df 콜 찍어보면은 자 원래 값이 지금 0, 만보다 작을 때는 00이었고요. 만보다 큰 값은 1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진화 시켜서 쉽게 변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스트레스 홀드를 잡는 기준점이 중요하겠죠. 자, 이걸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사실 데이터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뉴머리컬 피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다뤄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자주 쓰는 방법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